어머니, 오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산도 다니시더니 너희 할아버지도 80세 넘어서부터 갑자기 많이 쇠약해지셨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최근 제가 정리한 의학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80세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중 68%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노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사이에서 발견된 특별한 공통점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0세 이후 노인들이 단명하게 되는 3가지 충격적인 이유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5가지 특별한 습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3번째 이유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상식들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는 특정한 습관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연구한 결과 그들만의 특별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80세 이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첫 번째 충격적인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부모님 건강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잠든 근육 증후군입니다. 할머니, 요즘은 산책도 안 나가시네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편해. 어머니도 얼마 전부터 자주 넘어지셔서 걱정이에요. 이런 대화들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자주 들리지 않으신가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87%가 잠든 근육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이란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현상이 시작되면 근육량이 매년 3에서 8%씩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게 되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뇌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호르몬 분비, 심지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력 강화와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근육이 줄어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되고 이는 전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증가된 염증은 다시 근육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된 근육 감소는 면역력 저하,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쿄 노화연구소가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회복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3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The Lancet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근육 운동은 80세 이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은 노인들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0세 이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어떤 습관이 사실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습관은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고독성 영양실조입니다. 매일 밥은 잘 드시는데 왜 점점 마르시지? 어르신, 혼자 드시니까 반찬도 대충 드시는 것 같아요. 새끼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힘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10세 이상 노인 중 73%가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는 혼자 식사하는 습관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영양불균형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식사량이 아닙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영양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2% 적다고 합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먹게 되죠. 혼자 먹으니까 국이랑 밥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잠든 근육 증후군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근육은 하루에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고독성 영양실조는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혼자 식사할 때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중요한 건강 활동인 것이죠. 할머니,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그냥 밥이랑 김치만 먹어도 돼. 나이 들면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식사 습관을 개선한 노인들은 6개월 만에 면역력이 평균 5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지 기능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자, 이제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세 번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과잉 안정증후군입니다. 어머님, 넘어지실까봐 되도록 누워 계시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아프신 후로 침대에만 계시니까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80세 이상 노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잉 안정증후군이란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오히려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건강 악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과도한 걱정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불이 날까봐 집 전체의 전기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종일 침대에서 지내는 것은 흡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국의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것은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과도한 안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은 뼈 밀도를 매월 최대 5%까지 감소시키는데 이는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장 기능이 20에서 30%까지 저하된다는 점인데 이는 평소보다 심장이 혈액을 덜 펌프질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인지 기능을 급격히 감퇴시키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울증 위험은 3배나 증가하는데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인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폐렴 위험이 4배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누워있는 자세가 폐 속 분비물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활동은 오히려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이 평균 3.7년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 이후에 시작한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활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 7가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걷기 운동이 그렇게 좋다던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세계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공통점이 바로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걷기 명상이란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요인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명상을 한 80세 이상 노인 그룹은 걷기 명상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나 줄어드는데 이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신 근육이 자극을 받고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력이 48% 상승하는데 이는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을 통해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치매 위험이 53%나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걷기 명상 중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과정에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 개선율이 72%에 달하는데 이는 걷기 운동으로 인한 엔도르핀 분비 증가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꽃을 보며 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손주랑 같이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걷기 명상의 놀라운 점은 바로 이런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걷기 명상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른 아침 공기가 가장 맑고 상쾌하며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1분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운동에 적응하고 체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걷는 장소는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와 꽃, 새소리가 있는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걸을 때는 깊은 호흡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몸속 노폐물 제거를 돕기 때문입니다. 깊은 호흡은 또한 뇌 속 혈류량을 증가시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잠도 잘 자요. 이제는 하루라도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더욱 놀라운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두 번째 특별한 습관은 바로 식사교류입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말벗과 함께하는 식사.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평균 4.2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식사 교류란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나타나는 건강상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함께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42%나 증가하는데 이는 즐거운 대화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소 흡수율도 38% 향상되는데 이는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면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27%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천히 식사하면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고 즐거운 대화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하는 식사가 우울증 위험을 65%나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식사 중의 사회적 교류가 우리 뇌의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48%나 상승하는데 이는 식사 중의 대화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화의 질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먹는 것보다 이웃과 이야기하며 먹으니 확실히 달라요. 손주들이랑 같이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고 기분도 좋아져요. 식사 교류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길수록 다음과 같은 추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 교류의 장기적인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첫 번째 변화는 면역력 강화인데 이는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는데 이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력 향상 효과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다양한 대화 주제와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건강도 크게 증진되는데 이는 여유로운 식사 속도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함께하는 식사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적 교류와 즐거운 식사가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말단 부위의 감소 속도를 늦추고 노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 참여하기, 가족이나 이웃을 정기적으로 초대하기, 식사 모임 만들기, 손주나 자녀와 정기적인 식사 약속 잡기.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식이나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즐거운 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세 번째 특별한 습관은 바로 뇌 근력 운동입니다. 치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매일 신문만 읽어도 도움이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두뇌 운동,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특정한 방식의 두뇌 활동이 치매 위험을 최대 73%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 근력 운동이란 단순한 독서나 퍼즐 풀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활동을 말합니다. 뇌 근력 운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뇌 신경세포 생성이 58%나 증가하는데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5% 감소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학습이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인지 예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34% 개선되는데 이는 하루 동안의 적절한 뇌 활동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유도하고 수면 패턴을 정상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41%나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활발한 뇌 활동이 전신의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움입니다.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손주한테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면서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외국어 배우기 시작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매일이 즐거워졌어요. 뇌 근력 운동의 놀라운 점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뇌 활동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뇌 근력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놀랍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는데 이는 뇌 활동 증가가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세포들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는데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데 이는 새로운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걱정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천합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취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특히 효과적인데 이는 언어 학습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시각, 청각, 촉각이 모두 사용되며 양손을 따로 움직이는 동작이 뇌의 좌우 균형 발달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공예를 배우는 것은 섬세한 손동작을 통해 뇌의 미세 운동 영역을 자극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색감을 구분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어져요. 배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한 학습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더욱 특별한데요. 하루 단 5분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네 번째 특별한 습관은 바로 웃음 요가입니다. 웃음이 운동이 될 수 있다고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렇게 즐거운 운동이 있었다니. 하루 15분 웃음 요가를 실천한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6.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웃음 요가란 단순히 웃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호흡법과 함께 의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웃더라도 진짜 웃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도쿄의과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웃음 요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이 63%나 증가하는데 이는 웃을 때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면역글로불린이라는 항체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48%나 감소하는데 이는 웃음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고 대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37% 개선되는데 이는 웃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릴렉스 효과가 자연스러운 숙면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통증 감소 효과가 45%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며 전신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만성 통증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아침에 웃음 요가하고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니 더 즐거워요. 특히 웃음 요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는 뇌 영양 물질의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는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심폐 기능도 크게 강화되는데 이는 웃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깊은 호흡이 폐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전신의 근육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웃음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근육 진동이 마치 전신 마사지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치매 예방 효과인데 이는 웃음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고 뇌 속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5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더욱 특별한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건강해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5번째이자 마지막 특별한 습관은 황금 수면입니다. 잠만 잘 자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할머니가 새벽잠이 없어지셨는데 이게 문제였군요. 수면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수면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수면의 질이 노화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금 수면이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마치 우리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만 제대로 해도 수명이 평균 8.4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건강이 나빠진 노인들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질 좋은 수면은 치매 위험을 67% 감소시키고 이는 우리 뇌 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58% 증가하는데 이는 수면 중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예방 효과는 32%에 달하는데 이는 수면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암 발생률도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라는 점입니다. 6시간의 깊은 수면이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깊은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세포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수면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 활동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위산 역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 이보다 길어지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 수면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향상되는데 이는 수면 중에 우리 뇌가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는 것은 심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이며 전신의 염증이 감소하는 것은 수면 중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5가지 특별한 습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세계적인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런 습관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 놀랍습니다.